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염의 원인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을 어떻게 침으로 교정을 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어떤 교정 치료, 침으로, 매선침으로 주로 하죠. 매선침으로 하는 교정치료하고 양자 파동치료까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뭐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걸 제가 연구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어느 환경 가운데서 제가 매선침이란 게 처음에 나오면서 그걸 쓰게 됐고, 안면이 교정된다거나 체형이 교정된다거나 근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러한 효과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명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이론을 임상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했던 것들이 쭉 이제 검증되어져 왔고, 물론 어떤 치료든 간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치료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을 안 한다는, 메스를 대지 않는다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이고, 한 번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거나 한 번에 짠 되거나 멍붓기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 치료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코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높이를 높인다 이런 미용 목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정 치료의 어떤 휜 코를 교정한다든가 비중격을 틀어진 비중격 연골을 교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이 연골 부위 있잖아요. 코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연골 조직, 그쪽에 매선침을 자치면서 틀어져 있는 거, 상악하게 틀어져 있는 거에서 근막이라든가 이런 연골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치면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힘을 가해주면은 이게 또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내 조직이 재배열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치료받고 며칠 있다가 왜 효과가 없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양방 한방이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거나 조금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싸움들이, 소모적인 싸움들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는 또 굉장히 또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양쪽 다 의료 대란이니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인간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비중격 만곡을 침으로 교정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허위 광고다 이런 걸로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쭉 있어 왔고,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귀찮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저하고 같이 일했던 양방 원장님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것들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결과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경험을 해보셨고 해서, 이 치료는 또 대안적인 치료로서 필요한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최고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고요. 각자에게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딱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이 치료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수술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수술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진료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진료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바쁘게 뭔가 하다 보면 충분하게 상담도 안 되고, 환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리고 진료하는 사람들도 지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제는 좀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진료를 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고, 저도 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만 예약 진료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마포점이 있는데, 마포점 같은 경우는 김수정 원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제 다른 대학을 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다가 다시 한의학을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김수정 원장님께서는 바로 한의대학을,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들어가셔서 계속 임상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그 임상을 해오신 그 연차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비염으로 집중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코에 대해서 그냥 정말 임상 경험이 풍부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진료 만족도가 높으세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한약 처방도 굉장히 잘 쓰시고, 저는 한약 처방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비중격 만곡증, 비염, 그 다음에 그 빈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더 저희가 코에 대한 것들은 미용부터 심리, 교정, 기능 이런 것들을 더 폭이 넓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호 교류하면서. 그리고 김수정 원장님 진료가 조금 더 맞겠다 하면은 김수정 원장님께 또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뭐 김수정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거나 제가 하는 거나 다 동일하지만 조금 더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마포지점에서 좀 더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심리나 이런 쪽을 좀 하고, 지금 또 예약 진료를 해서 진료를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가까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동일합니다. 굉장히 섬세하세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한 분 한 분 모시거든요. 제가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런 면들에서는.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비중격 만곡증을 결론적으로 매선침으로 교정을 한다. 근데 교정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진짜 심하신 분들은 상악항 많이 틀어져 있고 막 이런 분들은 7, 8회에서 한 10회 이상도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료의 강도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 염증의 상태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뭐 구조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데 전막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또 한약을 쓰시고, 또 배농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한약이 첩약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또 김수정 원장님 쪽에서 주로 약을 담당을 하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탕전을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첩약을 다룰 수가 있어서 저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트랜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약도 우리가 그 보험으로, 첩약보험으로 좀 싸게 드실 수 있다. 실비까지 하시면은 뭐 연간 몇 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좀 싸게 드실 수 있으시니까, 특히 1월 달에 딱 그 한의원을 정해 놓으면 그 한의원에서 쭉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서 드셔서 좀 안팎으로, 내면적으로도 몸이 좋아져야지 코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내면이 안 좋은데 막 당장 틀어진 거 막 이런 것만 교정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쪽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하고 그래야지 교정도 잘 되거든요. 일단 이제 한방적으로 이 비중격 만곡증을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자꾸 되냐고 물어봐요. 되니까 하지. 그 얘기 아주 지긋지긋해요. 맨날 됩니까? 근데 된다는 것의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된다는 것의 기준이 회차가 많이 걸리면은 나는 안 하겠다, 또 비용이 비싸면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되기는 되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뭐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또 되냐. 리프팅도 그렇잖아요. 리프팅 됩니까? 리프팅은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할 수준이냐가 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만족도가. 가슴도 커지냐, 그러면 그 커지는 기준이 뭐예요? 요만큼만 커져도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특히나 한방 같은 경우는 양방처럼 이렇게 매뉴얼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